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윤여태 저지3시 의원을 뉴저지주 지역 유력지 저지저널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지저널은 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윤 의원의 시장 자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지저널은 8일 윤여태 의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여태 저지3시 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지저널은 윤 의원이 지난 2013년 저지3 의회에 최초로 당선된 한인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재산세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7일 포트리 풍림 연회장에서 열렸던 윤 의원의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 소식을 전하며 후원 행사에서는 총 3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해 기부금을 내는 등 윤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윤여태 의원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찬성표가 51.2%로 반대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대책총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21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안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016에서 17 시정부 예산안입니다. 중산층과 시민들의 재정과 교육, 각종 서비스 등이 확대될지 기대됩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821억 달러 규모의 2016에서 17 회계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산안은 뉴욕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산층 살리기, 문화단체 지원 및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하계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뉴욕시는 3,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14에서 24세 사이 젊은이 6만 명이 여름 기간 정부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2,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뉴욕시 내 공립도서관의 운영기간을 주 6일로 늘리고 해변과 수영장 운영기관도 17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1,750만 달러를 투입해 썸머스쿨을 확대하고 1,760만 달러 예산으로 초등학교 9,000명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 예산도 180만 달러 늘었고 500만 달러는 긴급구호 식량 배포에 사용됩니다. 앞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가 추첨과 당첨이라는 현재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추첨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또 집단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웹개발회사 텐렉과 건축회사인 워커메이시는 최근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 추첨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폐지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텐렉과 워커메이시는 소장에서 이민서비스국은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여러 개의 H-1B 비자 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한 명의 신청자에게 복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소규모 업체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 H-1B 비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업체는 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첨제의 대안으로 선착순 배정과 함께 연중 수시로 비자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식 판결을 요구한 상태로 만약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이민서비스국은 2017에서 18 회계년도부터 추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도 별도 업체를 고용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수혜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 연방법원의 명령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잠정 보류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보류 기한인 8월 22일 이후에 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일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불법 청년 추방류의 3년 연장 수혜자 명단을 제출하라던 명령을 오는 8월 22일까지 보류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헤이넌 판사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수만 명에 달하는 관련 수혜자 명단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헤이넌 판사의 이와 같은 명령은 수만 명에 이르는 불체 청년의 이름과 주소, 모든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한 만큼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한편 헤이넌 판사가 명단 제출 명령을 보류시킨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월 22일까지는 지난달 19일에 내린 명령을 잠정 연기시키겠다고만 발표했습니다. 8월 22일 이후에도 명령을 유지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헤이넌 판사는 또 법무부의 수의자들에게 3년 연장 승인을 한 조치에 적법성을 증명할 만한 모든 종류의 증거 자료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5개월 연속 오픈 상태입니다. 노동 허가를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국무부의 201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6년 3월 1일로 전주보다 2주 빨라졌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동결됐지만 이번에 소폭이 남아 다시 진전했습니다. 특히 취업 3순위를 비롯 취업이 및 모든 순위 부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또 한 번 오픈되면서 지난 3월 1일 5개월 연속 사전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일자에 관계없이 노동허가서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와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이민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의 경우는 3순위를 제외하고 소폭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모인 1순위는 2009년 3월 22일로 5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인 4순위는 2003년 9월 8일로 4주, 2A순위와 2B순위는 각각 1주에서 2주 진전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총액이 28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중근 의사 숙모회 등 여러 한인단체와 개인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매입을 추진 중인 퀸즈 베이사이드 유대인 센터, 매입이 완료되면 이곳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물의 매입 가격은 $750만, 건물 매입을 마치고 입주까지는 $30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말 회관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안중근 의사 숙모회 뉴욕 지회에서 $3,000를 도네이션했습니다. 숙모회는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부가 잘 쓰여지길 원한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플로싱 경로센터 주방 스태프들이 2,000불, 한빛교회 여선교회에서 2,000불을 기부해 오늘까지 기부금 총액은 28만 5,146달러입니다. 이달 말 드디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배상금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청구인들은 늦어도 7월 초에는 체크나 쿠폰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집단소송 화해관리 기업인 러스티 컨설팅은 7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현금과 쿠폰 코드 분배 작업이 완료됐다며 오는 6월 27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체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폰은 전자코드 형태로 배분됩니다. 한편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인은 청구인들이 받게 될 배상금 규모와 관련해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게 된다며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새 웹사이트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인에게 배달될 우편으로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욕시가 차일드 케어 센터에 대한 감독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메리바세시 보건국장은 위생 안전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차일드 케어 센터에 대해 감독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위반 업체 운영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 있고 라이센스 박탈 조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차일드 케어 감독 규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 11개 규정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국은 이미 규정 변경 등을 승인하는 보건위원회에 이와 같은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경안에는 운영 자격증 발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시전역 차일드케어 문 앞에 운영 라이센스 및 교사 자격증 등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7일 뉴욕주 상원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차일드케어 센터 평가서 부착 의무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에서도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2017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유가 강세가 주춤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87센트 1.7% 오른 배럴당 51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50달러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51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은 강세의 원동력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3주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3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전주보다 32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27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감소폭이 커지면서 투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문가 예상과 반대로 휘발유 재고가 100만 배럴 늘어난 것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이 전주보다 1만 배럴 증가한 874만 5천 배럴로 15주 연속 감소세가 끝난 것도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량 감소의 위력이 큰 데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공급 차질 우려, 달러 약세,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등 다른 긍정적인 요인까지 겹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개표 초반 박빙의 승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패배에 쓴잔을 마셨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주 상원 29지구에 출마한 강석희 후보. 개표 초반 박빙 승부가 이어지자 지지자들의 동료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뒤 11시가 넘은 시각, 개표가 30% 이상 진행되자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고 2위 후보와의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씨 뉴먼과 3.1%의 표 차이를 보이며 본선행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해서 많은 또 내가 배우는 그 레슨을 수업을 많이 배웠고요. 하여튼 앞으로 또 계속적인 정치 일정에도 이러한 것을 이제 또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또 이 정치적인 하나의 이 발전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석호 후보 역시 2위와의 접전 끝에 낙마했습니다. 가주 상원 25지구에 출마한 테디 최 후보는 5.6%의 득표율로 탈락했습니다. 특히 영김 65지구 하원의원은 셰런 쿼크 실바에게 3,000표 이상 뒤지며 본선 승리를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가주 상원 11지구에 도전한 제인 킴 후보는 1위와 2% 내외의 표 차이를 보이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인 스캇 위너와 김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11월 결선에서 누가 더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지에 승리의 열쇠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게임 좀 그만해 아닐까요? 멈출 수 없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자락 펄럭이는 소리가 선명할 정도로 일사불란한 몸놀림. 구령에 맞춰 행진할 때는 우렁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치 신병 훈련소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해준다는 훈련소. 没有啦，我在家先玩了1个月电脑，不是去了3个月，然后1个月过后就4个月了。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훈련소에서 6개월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됩니다. 치료 기간 중 가족과의 면회는 단 2차례, 연락은 손으로 쓴 편지로만 가능합니다. 실제 군인 출신인 교관들은 군 시절의 경험 그대로 학생들을 다룹니다. 식사 시간에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식기는 스스로 닦는 것은 물론 빨래와 청소도 본인 몫입니다. 在这里就是无聊度日子，然后做卫生、打扫房间，连书都不给我看了。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좁은 의자에 쪼그려 앉기 같은 군대식 처벌을 받습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I thought about escaping, says Jiang, but this place is tightly controlled, so there's no escape. 훈련소 비용은 한 달에 약 180만 원으로 비싼 편. 하지만 부모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녀를 훈련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什么办法都没用，这么强制性把他吃的那个安眠药把他送到这里。我们是浙江的。 하지만 감금과 가혹한 훈련 방식이 학대라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살 여학생이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대식 통제가 아니면 게임 중독을 고칠 수 없다는 게 훈련소 측 주장입니다. 他这个上厕所连解小便什么的，影响他上网打游戏，他带上尿不湿，所以我们所以说称为他电子海洛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약 2,400만 명. 게임 중독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최근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훈련소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이런 치료 훈련소가 수백 곳에 달하지만 실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훈련소 문을 두드리는 부모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33스트리트의 도로명이 무하마드 알리 웨이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추모하기 위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33스트리트를 무하마드 알리 웨이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는 생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많은 복싱 경기를 가졌고 1971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조 프레이저와의 경기는 현재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무려 25차례나 연쇄 강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과 뉴욕 시경은 어제 퀸즈 던킨 도넛과 서브웨이 가게 등에 칼을 들고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흑인 남성 24세 칼리프 하우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하우스는 지난 5월 11일부터 8일까지 정육점 칼을 이용해 범행을 벌여왔으며 한 번 강도를 벌인 장소를 다시 찾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는 로데 웨이드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며 임신 이후 24주 내 뉴욕주 여성은 낙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으로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뉴욕시 수도위원회의 2.1% 인상안이 렌트 안정협회와 부동산 개발업체 3곳 등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7일 뉴욕시 수도세 인상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0일까지 수도세 인상과 관련 모든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수도세 인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시와 렌트 안정협회 등 양측은 오는 20일 최후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로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가끔 흐리다가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면서 오후엔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